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이 칠레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를 포기했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진 이후에 이에 따른 충격과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들의 1단계 무역 합의 체결 등 각종 정상 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취소되는 것도 이게 사실 처음 아닙니까? 전례가 그렇죠. 없었어요.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취소가 된다고 해도 미리 여유 있게 취소를 해서 다른 데서 이런 행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뭐 올림픽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취소하려면 뭐 1년 전에 최소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7일 남겨놓고 그렇게 됐어요. 한 2주 정도 네. 남겨놓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이펙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죠. 이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21개국이 참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 결합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고요. 싱가포르의 사무국을 두고 있고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사실은 뭐 해결이 된다고 그럴까요? 논의가 되고 맞습니다. 또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요즘은 사실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가 어떤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이런 정상회의에서 특히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주요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토론되고 이제 결론을 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표적인 글로벌 다자 정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펙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만 하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가입했습니다. 러시아도 가입했고 멕시코, 칠레, 페루도 가입했고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이 글로벌 다자 정상회의로서의 위상을 갖췄는데 이렇게 참 취소가 된다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올해는 이제 칠레가 개최하기로 했고요. 11월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때 개최되는 거고 사실은 올 3월부터 각종 에이펙 관련 회의들이 칠레 주요 도시들에서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대미를 장식할 에이펙 정상회의를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전격 취소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를 하더라도 좀 네. 여유 있게 취소를 해야 이 대회 자체가 장소를 옮겨서라도 계속 열릴 수 있게 어떤 이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2주 남겨놓고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더욱더 많은 충격을 세계에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국제 네.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네. 개최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럼요.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남겨놓고 네. 칠레가 이걸 포기를 했다는 거는 네. 그만큼 현재 칠레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뭐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그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그 50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국 돈 50원, 미국 돈은 5센트, 그러니까요. 4센트, 5센트밖에 안 되죠. 네. 그 인상 때문에 지금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는 그 5센트 인상 때문이지만 그동안 쌓여온 그 불만이 그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죠. 그냥 폭발해 버렸는데 지속적인 소득 불균형, 친재벌 정책, 서민 쥐어짜기 정책 등이 이제 임계점에 달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번 그 30페소 5센트 인상이 결정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지만 꾹꾹 참아왔던 칠레 시민들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격렬한 시위로 인해서 거리마다 지금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 약탈과 방화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만 20명이 숨졌고요. 수천여 명이 지금 연행됐습니다. 참.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 날 100만 명 이상의 거리로 뛰쳐나왔고 지금 아주 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칠레 정부가 그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백지화했어요. 백지화했지만 뭐 당연히 칠레 시민들은 그거 갖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시위는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 요금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나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칠레 정부에 대해서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또 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 대회 연다 하면 칠레 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할 거고 더 시위할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이제 세계 정상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칠레 시민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칠레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먼저다. 세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국민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발표하면서 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지금 완전히 격앙돼 있는데 여기다 대고 무슨 국제 행사한다 그러면 완전히 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대단한 손해입니다. 이 수도인 산티아고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서 이런 대회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숙식을 하면서 많은 돈이 또 이 소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주요 도시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됐습니다. 지금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그 국제 인사들이 칠레를 이번에 11월 17일, 16일, 17일 동안 지금 방문할 것으로 그때 전후해가지고 방문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칠레 관광 또 칠레 홍보에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됐는데요. 사실 칠레 시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가가 이득을 얻으면 뭐하냐? 그 국가가 돈을 벌으면 뭐하냐? 그 누구한테 가는데 이 얘기예요. 칠레 시민들 얘기는 그 국가가 잘 되는 건 국가가 잘 되는 거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하는 거는 전혀 지금 칠레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한들 결국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볼 텐데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고 분노입니다. 극소수 권력자들, 극소수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어차피 돌아가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는 그런 국제 대회 열리는 것 자체도 달갑지도 않고 성공해봐야 농케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더라도 개인이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실 칠레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돼야 예전에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어요. 국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국가가 잘 돼도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잘 되면 일부만 잘 되는 거지 대부분은 국가가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나 지금 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 극단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악관이 오늘 아침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칠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네. 그 취소한 것을 잘했다, 네. 지지한다. 그렇죠, 맞아요. 이제 네. 이런 이제 통화를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주요 정상 외교가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 캔슬되면서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말도 맞는 게 만약에 강행했다고 한다면 그럼 정상들도 참 불안한 마음으로 안 가자니 좀 그렇고 가자니 네,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을 텐데 캔슬해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푸틴 대통령은 이미 캔슬하기 전에 안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칠레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에는 안 간다. 그 발표를 이미 해버렸고,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그 현실적인 상황상 캔슬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너무나 이 임박해서 캔슬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조금이라도 좀 일찍 캔슬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임박해서 캔슬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문제는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최근에 그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그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1단계 합의에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정상 간의 합의가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뭐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가 이제 무산돼 버리니까 칠레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문제죠. 한국도 이번에 이제 에이펙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최악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최근에도 보면 뭐 이 일본 뭐 유니클로가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가 아주 급감을 해서 일본이 지금 난리라고 그러죠. 그 뭐 스시마 같은 경우는 대마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고 지금 일본도 한국이 이렇게 불매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일본 경제도 아주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화요일 일왕 즉위식 때 이낙연 총리가 방문해서 아베와 회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베가 참 아베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더니 딱 뒤돌아서서 아주 안면 바꾸면서 정말 짜증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상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짜증나는 사람도 상대는 해야 될 거고요. 이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그 칠레에서 지금 만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이 벌어졌을 때 아베 총리가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친상을 위로하는 또 그런 뜻도 전했고요. 물론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무언가 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이 기반이 좀 다져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아마도 이 칠레에서 정상회의가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예측들이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도 날아가 버렸어요. 역시 에이펙 정상회의가 무산이 되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것 때문에 좀 큰일이고 특히 전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 꼬일 대로 꼬여 있던 그 무역의 어떤 좀 이 답답함이 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렇게 무산되는 거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분명히 논의가 됐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이게 뭐 다른 개최지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개최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소식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이 2주 정도 좀 남은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늘 트윗한 걸 보면 새 장소를 협의 중이다. 그래서 이 워낙에 에이펙을 통해서 풀어야 될 현안들이 많고 또 이 세계 각국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에이펙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상들이 한날 한시에 모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날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칠레에서 이제 11월 16일, 17일 열리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정상들이 자기들 스케줄을 빼놨을 테니까 사실 날짜가 바뀌어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날짜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했던 그 에이펙 정상회의 날짜에 어딘가에서 열려야 되는데 글쎄 그러려면 일단 그 보안 문제라든가 그게 과연 2주 동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각국의 최고 정상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이 테러라도 일어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지금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한국이 제일 좋은데. 그리고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는 칠레 덕분에 어부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거죠.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치안이나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참 좋죠. 한국은 총기 소지가 일단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그 미국 같은 총기 난사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고 그래서 사실 한국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뭐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각국이 아마 긴박하게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장소 문제 때문에 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약식으로라도 좀 이 미중 정상 간의 그 이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 칠레가 이제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2의 에이펙 정상회의 후보지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다른 장소와 관련된 잠재적인 정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도 하고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아마 장소나 일정을 재조정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스케줄을 조정해야겠죠. 세계 다른 정상들도 어떤 스케줄보다 사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요한 거니까는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건데요. 너무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요. 칠레 같이 지금 치안도 불안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데서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정상들도 일단은 그런 점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대로 정상회담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칠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리게 되면 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단고 이게 좋네요. 네, 올해 열리게 될 에이펙 회의가 30일에 그러니까 네, 30년이 그렇죠. 지금 네, 된 건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91년도 세 번째 정상회의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열렸었고 서울에서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열렸더라고요. 2005년도에 부산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또 한 번 열렸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한민국은 2주간이나 이틀 앞에 이런 정상회의 한다 그래도 아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제대로 돼 있는 나라니까 한국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또 혹시 압니까 뭐 북한에 또 네, 김정은이도 한번 내려올래? 한번 얘기해보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희망사항이죠. 네, 아무튼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서 좀 굿뉴스가 나오기를 네.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